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국 또 제 오른쪽 자리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지난 5월부터 좀 함께했던 전 중도일보의 이경태 기자가 개인적인 사정상 앞으로 이제 좀 함께 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긴급 수혈 한 분을 이제 모셨는데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머리로 생각했던 거를 손으로 풀어냈었는데요. 이제 입으로 좀 풀어내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열심히 입으로 털어내는 그런 기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닌데요. 두 분께서도 이번에 이제 세종시 새로 이제 출입을 하게 됐지만 인연이 사실 끈끈하죠? 우연치 않게 기자교육 현장에서 한번 10년 전이죠? 10년 전 정도로 거슬러 가서 동영상 편집 교육을 가서 만났는데 이제 당시에는 좀 제가 이승동 기자에서 별로 좋은 첫인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좀 약간 지금은 되게 긴장하고 뭔가 좀 FM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네. 밖에 나가면 되게 활달하고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선배들은 좀 약간 오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첫인상을 좋지 않게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년 이후에 2012년 출범 때쯤 돼서 갑자기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세종시청 기자실을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이훈정, 고훈정 다 들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후련히 또 떠나버리더라고요. 한 2년 전쯤에. 근데 또 갑자기 한 2개월 전쯤에 또 오더니 또 원탁의 기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연이 참 되게 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좀 듣자니까 이 원탁의 기자들을 이승동 기자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서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의도가 따로 있었죠.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부수적인 결과물로 그런 것들도 나오면 이렇게 저는 정말 영광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 이유가 되진 않고요. 저는 이제 세종시가 제 기자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제 기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한 단계 저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종시가 정상건설로 우뚝 써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좋은 균형 발전의 롤모델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능력은 좀 없지만 방송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포장은 된 것 같죠. 앞으로 어쨌든 이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세종시의 가장 핫한 이슈는 누가 뭐래도 행정수도 개헌일 겁니다. 헌법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명문화하자는 건데요. 이를 위해 세종시도, 정치권도,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한마음 한뜻이 돼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온도는 어떤지, 또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잡힐 듯 말 듯 행정수도 개헌,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거를 이제 명문화하기 위한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세종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국회의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상임위 회의록 같은 거를 또 확인했을 때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세종시 안에서만 지금 개헌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좀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 국민 과반 지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지지를 묶어서 개헌까지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장벽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무산이 됐었고 먼저 행정수도 개헌 이야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7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백지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공주시, 현재의 공주시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왔었다가 무산이 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0여 년이 흘렀던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던 당시에 공약으로 신행정 수도 이전을
이제 내걸면서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2004년에 신행정수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고,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관습헌법, 1392년부터 조선왕조가 출범한 이래 600여 년이 넘도록 수도는 서울이다.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죠. 서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굳어진 것을 갑자기 바꾸기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수용력이 크지를 않았고,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의 도시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서울 일극 중심의 체제가 가져오는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다시 형성이 됐고,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개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개헌론이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제 사실 세종시에 있고 웬만한 이제 행정 기능들은 세종시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이런 필요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던 거죠?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그 중앙부처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이제 기자들한테 배포할 때 예. 개인 정보 유출을 감수하고서 그 담당자 그 개인 전화번호를 휴대폰 번호를 적어놔요. 사무실 번호가 아닌. 그렇죠. 사무실 번호하고 같이 이제 적어놓는데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실무 담당자들하고 거기 책임자들이 이제 출장이 잦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한 질문을 지금 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비율을 보면 공무원들이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요 관련해서 이제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예. 한 언론 매체가 지난해 정부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사무관 공무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네. 152명 중에 73%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1, 2회, 그리고 거기에 또 23%는 3, 4회 출장을 간다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출장의 60% 가까이, 59.1%가 국회 관련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급 공무원은 일주일에 세종시에서 5일을 근무하고 4급 공무원은 4일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꼭 자리를 또 많이 지켜야 될 분 1급 공무원, 고위급 공무원은 일주일에 1일 근무한다. 이런 얘기까지 공무원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살펴볼 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주가 시작된 2013년부터 중앙부처가 이제 막 내려오기 시작한 때부터 출장비가 지금 이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뭐 집계를 해보면 500억 원이 넘어요, 벌써. 그리고 이게 연간 200억 원 규모인데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7,70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행정력 낭비 같은 비효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국가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된 말로 국회의원들이 호출해서 계속 불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자꾸 출장이 잦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국회가 여기 세종시로 내려오면 10분 만에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국회의원들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쪽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전라도에서도 더 달려오기도 더 좋고 본인들도 뭐 지역구 갔다가 여기 또 중앙에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직까지는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좀 적극성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울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집 한 채씩은 다 준비를 해놨다고. 준비를 해놨구나. 재테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건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언급됐던 뭐 행정 비효율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뭐 국회가 이제 세종시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앞선 이명박 정부나 막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가 현장 얘기를 또 해보면 제가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출입기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세종시 차원에서만 지방분권을 큰 틀로 해서 신자치 모델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국책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지원만 이뤄졌던 게 사실인데요. MB 정부 때 수정안 논란부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지난 정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체가 뭐 전혀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세종시 대응은 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산도 또 받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충원 받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2년 정도 세종시를 떠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이죠. 다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브리핑실이나 뭐 이런 캐치플레이즈가 변했죠. 행정수도 완성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만 해도 세종시 정상 건설이었거든요. 분권형 뭐 지방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뭐 실현하고 뭐 도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내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제 자체로서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거를 이제 명문화하기 위한 그 개헌 작업에 지금 세종시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를 위해서 지금 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현재 있나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좀 사실상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 정부가 너무 청와대에 고립되고 폐쇄된 정책들과 어떤 뭐 인사들을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반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잘 해소할 수 있는 행정수도 개헌이라든가 이전은 좀 아직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종시에 어떤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정치권, 그 다음에 뭐 시청, 뭐 이런 관공서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예전에 2004년에 행정수도 위헌 판결 그리고 2010년에 MB정부의 수정안 논란일 때 연기군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충청권 주민들까지 들불처럼 일어나서 막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편안하게 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다각적인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수도 완성 이제 세종시민 대책위가 발족이 돼서 충청권으로 비대위 비상대책위를 뭐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뭐 최근에는 세종시 택시 282대가 택시에다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세종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개헌에 관한 전국민 토론회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벌어질 때 세종 시민이 거기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노력들도 같이 가고 있고요. 뭐 세종시 차원에서는 뭐 서울역이라든가 부산역 공공장소에 행정수도 개헌 과제에 뚜렷한 이미지 홍보를 또 하고도 있고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수도 개헌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이런 흐름에 같이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엄청난 쉽지 않은 과제를 다가서기에는 전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여론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세종시 안에서만 지금 개헌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좀 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들고 하거든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필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절반 이상이 사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 이제 그렇게 인구가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런 기득권들을 놓치려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점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장벽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이제 피부로 체감했던 때가 2004년이었죠. 그렇죠.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무산이 됐었고 그 당시에 수도권에 공고화된 그런 어떤 단결하는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관습원법이라고 하죠. 이미 수도는 서울인데 왜 수도의 기득권적 지위, 권력과 부가 집중된 이 기득권을 빼앗으려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행정 수도 자체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라는 완전한 이전을 얘기하자?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학계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또는 세종시도 전략을 수립한 부분이 서울은 경제수도, 그다음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그래서 이제 수도 개념을 분리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 경제수도라는 부분을 조금 그 오해할 수 있는데 수도권 분들이 예. 수도의 지위는 여전히 그 서울에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미 뭐 36개 중앙행정기관 중앙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국책연구기관도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미 행정수도로서의 어느 기능들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예. 유일하게 선진국형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수도와 경제수도가 서울이에요. 아, 그래요? 오직 1극 체제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예. 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도 암스테르담과 행정수도 헤이그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그다음 행정 수도로 푸트라자야를 이렇게 분리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가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브라질과 뭐 미국, 캐나다도 그 수도와 경제 수도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 국가까지도 이 수도 분리 개념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보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냐는 공감대가 학계부터 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대선 주자들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종시 출범 당시에 푸트라자야를 다녀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기획 취재로 해서 7번 이제 신문에 게재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신기했던 게 쿠알라룸푸르하고 푸트라자야하고 4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로 40분.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어떻게 40분 거리에 행정수도를 만드냐 반대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방문을 해서 느낀 거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 정책 지원도 많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의 암묵적이든 아니면 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동의를 이제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개헌에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걸 텐데. 그렇죠.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서 좀 주목된다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국민하고 그리고 헌법 개정안 발의 주체인 국회의원 대상으로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세종시의 행정수도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보면 59%가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를 넘어서 일반 국민들이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갖는 것에 지지를 하거나 큰 호응도를 보인 것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특히 수도권의 여론이 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그 긍정적 여론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국민 과반 지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 지지를 묶어서 개헌까지 달성하는 것은 정부 그리고 국회 국민들의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새 정부도 국회 논의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 참여 뜻을, 국민 의견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가장 많은 곳이 당연히 수도권은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사실 없는데 이 성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만으로 독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의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이승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여론 자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국가균형 발전 가치가 실현되는 행정수도 개헌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세종시법 개정이나 이런 거를 취재할 때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 그 회의록이나 또 그 어떤 상임위 회의록 같은 거를 또 확인했을 때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왜 그 세종시를 왜 이렇게 뭐 옮기려고 하냐? 국민들 우리 수도권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인구 준다는, 심지어 인구가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많은 인구에서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좀 인식 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인식 개선을 바꾼다기보다도 좀 넓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는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이제 유해졌다는 뭐 그런 생각은 저도 물론 듭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행정수도로 가는 뭐 그런 지름길일 것이냐,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예로 이낙연 뭐 현재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세종시를 이제 곱게 바라보지만은 않는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잡을 수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총리 발언으로 하여금 세종시 건설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책임한 총리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가 뭐 세종시 이제 건설 관련해서 한 두세 번 정도의 이제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난 8월에 그 서울에서 모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을 좀 언급하다 보니 그게 이제 그 행정수도 건설에 역행한다라는 좀 비판론이 쏟아졌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정감사 국면에서 그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이제 질문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언했었잖아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청와대 이전을 담보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있었죠. 그 새 정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네. 모두 발언을 통해 그 세종시는 스스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인근 지역과 상생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파문이 좀 일었었죠. 사실 이낙연 총리가 5월 말에 취임하면서 세종 시민들에게 되게 그 환영을 받았어요. 맞아요. 뭐 아시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네. 했죠. 네. 많이 세종시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네. 또 약속을 한 것이 세종시에 4일, 이상 그다음에 서울에 3일. 그래서 기존 이전 정부의 총리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고, 완전 그 약속을 다르죠. 지키겠다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제대로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을 거다. 어쨌든 총리는 그 세종시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가 좀 부족한 데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 발언들을 하면 어떤 그 세종 지역민이나 충청권 도민들한테 반발을 일으킬 거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그 자꾸 하는 거 보면 또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세종시에 대한, 아까도 이희택 기자가 말을 했지만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걸 지켜보면 어차피 세종시는 2030년 도시 완성 단계까지 국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완성을 끌어가야 하는 도시로 처음에 계획된 도시예요. 그리고 또 그 이해찬 의원과 그리고 전 총리였죠. 이완구 의원이 이제 그 나중에 세종시 그 설치 근거인 세종시법을 개정할 때 거기에 국가 책무라는 조항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거기 조항을 보면 그 세종시법 제3조인데 조항을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행재정 지역 지원, 세종시에 대한 행재정 지역 지원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조항이죠. 강력한 조항.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발언들을 자꾸 말씀하시면 문제를 삼으려면 법리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충청권의 반발을 분명히 아실 텐데 모르시는 건가요? 아실 텐데 이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자꾸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놓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염려하는 발언이다. 좀 일단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